친구들 중 제가 가장 먼저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가댁은 그냥 평범해요. 시아버지는 정년퇴직하신 후 고향에 내려가서 생활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사진으로만 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신 그 동네에 큰아들 부부도 함께 살고 있어서 사실상 제가 할 일은 가끔 안부 전화와 용돈 드리고 명절에 내려가는 것 정도예요. 시집살이는 없다시피 하고 남편도 성실한 사람이라 제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절 못마땅하게 여기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남자와 시댁은 무조건 재력이 우선이라던 애예요. 사실 친구가 조건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다들 솔직히 놀라긴 했습니다. 친구네 예비시댁은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고 재개발 보상을 받아 졸부가 된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인 시집 잘 간다는 자랑이 시작되었죠. 우리 시부모님이 나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해주신대. 차도 사주신다는데 난 차는 잘 몰라서.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면 집에서 쉬라고 했거든. 일도 그만둘 거야. 대놓고 자랑하는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들은 다 좋겠다, 잘됐다며 그 친구를 축하해줬습니다. 그때 근데 넌 결혼할 때도 지원 거의 없었다고 했지? 그럼 유산 받을 건 있어? 글쎄? 아버님 앞으로 시골 땅이랑 집이 있긴 한데 어차피 삼형제가 나눠야 해서. 그리고 고생한 큰형님네한테 더 많이 드릴 생각이야. 그래? 역시 나눌 게 별로 없으니까 형제끼리 싸움도 없나 보네. 저와 비교 삼아 좀 더 우쭐대고 싶었는지 저희 시댁을 은근슬쩍 비꼬는 것 같았는데 괜한 자격지심처럼 보일까봐 넘어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결혼을 한 후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백수로 발 뻗고 지낼 거라던 친구가 연락하기도 힘들 만큼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아 몰라, 나 지금 시어머니 데리러 가야 돼. 나중에 전화할게. 몇 달 후 친구가 집에 저희를 초대했는데 우아하고 고상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친구가 살이 쭉 빠져서 안쓰러운 몰골로 나타난 거예요. 신혼집 진짜 좋다. 근데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게다가 뭔가 불안한 듯 폰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수상했지만 얼마 후 갑자기 누군가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오자 화들짝 놀랐더라고요. 아가씨가 이 시간에 왜 와요? 우리 집에 내가 언제 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너 솔직히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얘길 들어보니 신혼집을 큰 아파트로 해주셔서 좋아했는데 대학생 시누이를 데리고 살라는 조건이 붙었답니다. 게다가 일 그만둔 며느리에게 차를 사준 이유가 시어머니가 어디 갈 때마다 픽업해드려야 하고 며느리를 기사처럼 이용하신대요. 아무래도 자기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며 벌써부터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파트 매차며 전부 남편 명의인데 친구는 사실상 이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시녀처럼 고생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결혼하기 싫다. 차라리 덜 받아도 얘가 마음은 편할 것 같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난 시집살이는 없다며 별 생각 없이 웃었거든요. 그게 엄청 거슬렸나봐요. 그 뒤 저한테 장문의 톡이 날아왔는데 내용이 대충 재산 많으시게 질투나냐. 네가 그래봤자 현실을 돈 많은 게 이기는 거다. 그날은 내가 좀 가장되게 말한 거고 자긴 너무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혼자 분해서 난리치는지 답장도 하기 싫어서 씹었더니 계속 보내길래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라고. 그런 시댁에서 왜 널 선택했을지 잘 생각해보라며 한마디 해줬어요. 친구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꼭 돈이 많은 것만이 행복한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결혼식에서 겪은 사이다 경험담 들려드릴게요. 친구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유복하게 자랐어요. 그런 친구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남친을 소개해줬는데 직업이 중학교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날 별로 못마땅해 하셔. 뭐? 네가 어때서?
근데 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남친 어머니가 직업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꼬치꼬치 캐묻더래요. 그래, 아버지는 어느 대학 나오셨니? 아,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하시느라. 뭐? 우리 집은 대대손손 교육자 집안인데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구나. 그리고 넌 젊은 애가 왜 직업도 없이 그러고 있어? 엄마, 얘 공방하고 있다고 했잖아. 거기서 나랑 만났다고 몇 번을 말해. 공방에서 선생님이야. 공방? 그런 게 무슨 직업이야? 선생님? 내가 같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여자랑 만나랬잖아. 친구는 손재주가 좋아서 부모님 건물에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하더래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친구가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친이 자기 엄마 설득하겠다고 말리고 말려서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네, 다음은 양가 어머님들께서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교사인 내 아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해서 직업도 없는 널 받아주는 것이니 앞으로 남편이 하는 말에 무조건 네네 하며 남편을 하늘처럼 부모처럼 여기며 받들고 살아야 한다.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에 식장 분위기는 완전 싸해졌고 신랑 아빠 쪽도 난리가 났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 엄마가 원래 읽으려던 편지를 조용히 구겨버리더니 부족하지 않게 키운 딸이지만 부족하다 하시니 좀 더 가르쳐 보내야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없겠다는 발언으로 맞불을 놓으신 거예요. 친구 아빠도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객 여러분, 먼 발걸음 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축의금 찾아가시고 꼭 식사하고 가세요. 넌 빨리 이리 와. 하며 상황 정리하고 친구를 끌고 밖에 나가버렸어요. 친구 남친 엄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듯 했습니다. 뭐 잘됐네. 너 정도면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우리도 나가자. 직업이 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 다시는 저런 여자 못 만나. 빨리 잘못됐다 그래.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였죠. 하객들은 욕을 하며 빠져나갔고 그렇게 결혼식 날 파혼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친구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는 아직 자기 엄마 입에 맞는 여자를 못 찾았는지 아직 장가를 못 갔대요. 아, 이러려던 게 아닌데. 친구 부모님 재력 정도면 사위 인생은 탄탄대로였을 텐데 때 아닌 직업 귀천 따지다가 자식 아껴 막은 거죠. 저와 남편 둘 다 직장인이지만 남편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저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 자기만 믿으라고 했던 남편이 결혼 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어요. 처음엔 월급을 같이 관리했는데 언제부턴가 돈 쓰는 일이 생기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달 식비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 생활비 좀 줄여. 하나둘 불만이 늘기 시작하더니 마트에서 제가 뭔가 사고 싶다고 하면 딴청 피우거나 핑계대며 안 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카트에 다 넣는 겁니다. 그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사? 내가 이만큼 버는데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냐? 제가 요리해서 밥 차려주고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다 하는데 가사노동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월급으로만 급을 나누던 남편. 집이나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저축하자고 할 때 자기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 술 먹는 데 쓰는 돈이 우선이라던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편에게는 7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신우이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 저한테 말도 없이 다 사주고 시댁 갈 때는 한우 세트 사서 가면서 저희 친정집 갈 때는 돼지고기로 때우더라고요. 왜 양쪽 집까지 차별하냐고 하자 우리 벌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돈 더 많이 버니까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절 무시하셨어요. 야, 아쉬우면 너도 가서 돈 더 벌어오면 되잖아. 나 같으면 남는 시간에 알바라도 하겠다. 틈만 나면 겨우 그거 벌면서 힘들어하냐고 제 자존심 깎는 말만 하는 남편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전 돈도 잘 못 벌면서 남편 돈만 갉아먹는 무능력한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싸움 끝에 생활비 따로, 각자 집 용돈 따로, 서로에게 절대 터치 안 하는 조건으로 모든 걸 따로 관리하며 살게 되었죠. 그쯤 되니 남편이 저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도 다 떨어져서 저희는 밖에서만 부부인 척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일도 제 것만 하고 시댁 행사나 제사에도 일절 참여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절 천하의 몹쓸 며느리 취급하셨는데 다 무시했더니 안 되겠던지 한 번씩 와서 자기 아들 것만 반찬 만들어 놓고 청소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왜 이혼 안 했냐고 하시겠지만 그냥 이혼조차도 귀찮아진 그런 감정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앞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몰래 대출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치스럽던 시누이까지 사고를 크게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었대요. 충격의 시아버지는 쓰러져서 입원하셨다고. 시댁 상황이 안 좋은지 남편이 자기 집이랑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절 부르더라고요. 저기 모아둔 돈 좀 빌려줘. 뭐?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자랑하더니 그 많은 월급 다 어쩌고 돈도 못 버는 나 같은 거지한테 도와달래? 남편이 벌이는 많지만 해픈 습관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카드 할부며 대출이며 많이 밀려있어서 목돈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나 월급 많은 거 알잖아. 금방 갚을 테니까 좀 도와줘. 싫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빌려줄 거라고 확신했었던지 화가 난 남편이 그럼 이혼하자며 펄쩍 뛰었고 시어머니까지 전화와서 난리가 났죠. 너 시댁 사정이 어려워서 도움 좀 달라는데 어떻게 단칼에 거절하니? 그동안 며느리 구실 못해도 참아줬더니 너처럼 독한 건 처음 본다. 저야말로 어머니 아들처럼 독한 인간은 처음 봤거든요. 각자 집에 알아서 하고 절대 터치하지 말자고 한 것도 다 자기가 만든 룰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안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희 관계 끝났으니까 돈이라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 예! 그 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절 잘 구슬려서 일단 급한 불은 끄자고 했는지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돈 못 번다고 무시하며 각자 살자더니 아쉬우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남편과 시댁. 자기들 집안일은 이제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